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정수 세무사입니다. 예. 예, 뭐 지금부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셨거나 그리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세법 어렵죠. 예, 그리고 저 또한 되게 세법이 어려워요. 왜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실례로 보면은 요즘 서울 부동산 미쳤죠. 근데 그 미쳤기 때문에 나오는 세법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무사들도 그걸 다 못 챙겨요. 되게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법도 바뀌고 어렵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율은 뭔가요? 세율. 소득세율이 있어요. 6에서부터 42%가 있고요.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10%, 뭐 20%, 2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율이 이거 뭘까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사실 세율은요, 국가와 나와의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률이죠. 그러니까 조금 벌면은 나 6%만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게 6%야. 좀 더 벌면 15%가 너랑 나랑 동업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 정말 잘 버는구나.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동업 비율은 너는 조금 덜 갖고 가. 그래서 점점 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업 관계에서 동업해 보셨나요, 혹시?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이 깨지거든요. 근데 동업이 왜 깨질까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더 갖고 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감시하는 게 뭐냐? 그게 세무조사예요. 예, 그런 관점을 갖고 일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딱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저는 이렇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그다음에 기초 세팅 이런 부분 위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만 갖고 가면 돼요. 예.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중에는 인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인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지만 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법인은 일반적인 서류에다가 법인 정관사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 등기부등본 아니면은 주주 명부 이런 서류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요,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서류에 공동사업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업종 코드.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업종 코드가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 번호도 있지만 업종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이걸 관리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국세청 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업자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6자리로 된 숫자를 업종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종 코드마다 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도매업은 몇 %, 제조업은 몇 %, 인적용역 사업자는 몇 %. 그 율에 따라서 그 율이 뭐냐면 남들이 도매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해놓은 율이에요. 근데 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맨 처음에 낼 때 업종 코드를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률, 평균율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업종 코드를 잘못하니까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너는 많이 버는 업종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많이 벌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종 코드에 따른 평균적인 소득률이나 부가가치율이 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신고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동업관계인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코드 잘 정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나누는 기준이고요.
간이는 좀 작은 사람, 일반은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매출액이 4,800만 원. 그리고 업종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1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간이가세자예요. 월세는 500인데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는 홈택스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이시려면은 맨 처음에 이 홈택스 친해지셔야 됩니다. 홈택스에다가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업자 같으면은 개인 업무, 개인 사업자 업무를 모두 보고 싶을 때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아니 개인 사업자 업무만 보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개인 같은 경우는 증빙 누락 방지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요, 내가 누락할 수 있잖아요, 경비를. 근데 국세청에서 그거를 다 끌고 와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누락 없이 세무대리인이 이 신용카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락 없이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용 카드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등록하냐? 조회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누르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카드는 50개까지 가능하시고요. 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를 구분하셔가지고 거기다 등록하시면 되고요. 법인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시게 되면은 증빙,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챙겨야 될 지층증빙 4총사라고 했는데요.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적격증빙, 비적격증빙 이런 게 있는데요. 적격이 뭐냐면요. 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인건비, 나는 번 게 없어요 라고, 근데 부가가치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격증빙하고 부가가치세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 많이 했다 그래도 그건 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적격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발행자가 분명 일반 과세 사업자야지만 매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출증빙용하고 소득공제용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을 끊으셔야 그게 매입세 공제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로도 적격증빙이 되시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지금 현재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다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발급 안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발급하셔야 되고요.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에 한다. 그리고 발급 보관 형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 의무가 없어요.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무대리인도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 없이 다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나 아니면 ARS 발급 대행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 전송 의무는 발급일의 다음 날. 여기 불이익이 있잖아요. 미발급 공고가액의 2%, 뭐 1%, 종이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죠. 3억 원 미만인 사람. 그런데 법인인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산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미발급 공고가액이 2%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1%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을 했는데 2%보단 적으니까 그럴 거면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게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요. 개인소득세 다 같은 방식일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업종 코드 중요하다.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추계 방식도 있고요. 내가 소득액이 얼만큼 되냐, 매출액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간편장부도 있고요. 복식부기도 있고요. 성실신고도 있고요. 단순경비율도 있고요. 기준경비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 코드마다 다 틀려요. 매출액이 2,400, 3,600, 6천만 원, 뭐 7,500, 1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코드를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신고 사업자 도매업 보시면 얼마인가요?
15억입니다. 15억 이상이어야지만 성실신고가 되는 거고요. 음식업 7억 5천, 올해부터 7억 5천이거든요. 예, 7억 5천 넘게 되면 성실신고, 법인처럼 경비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5억만 넘어도 성실신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매출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급여는 급여만 나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직원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직원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요,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는 4대 보험 나가시고요. 월급에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뭐가 나요? 퇴직금이 나가요. 그럼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한 명의 직원을 뽑게 되면 월급에 대략 한 20%는 더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실 때 또 챙겨야 될 거, 나라에서 주는 무슨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잘 챙기셔야겠죠. 그런 거는 제가 안 담았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얼마예요? 한도가 월이거든요. 월. 올해 얼마 됐어요? 월 9,925만 원. 그때까지 계속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벌고 그만큼 내고 싶지 않나요? 그래도? 예. 세금은요, 많이 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468만 원이니까 한도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건강보험은 한도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엄청 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말 그 정산을 하고 건강보험 한꺼번에 내고요, 소득세 신고하고 한꺼번에 내고요, 성실 신고하고 한꺼번에 내고요, 지역가입자 되면 또 한꺼번에 내거든요. 나 왜 이렇게 많이 내? 이러세요. 왜? 건강보험료는요,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정산 개념이에요. 한꺼번에 냅니다. 적게 냈으면 한 번에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7월달, 뭐 8월달 이럴 때, 아니면은 11월달 이럴 때 건강보험이 막 정산하는 시즌이거든요. 이럴 때 한꺼번에 내세요. 그 돈 많이 벌면요, 한꺼번에 뭐 몇천만 원씩 내세요. 건강보험료를. 미쳐버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보험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18년 157만 3천 원, 2019년에 얼마죠? 17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예. 월급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4대 보험 들어가고 퇴직금 들어가게 되면 한 명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200은 예상하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세무일정. 예, 세무일정은 매월 발생하는 거, 분기별로 발생하는 거, 연간으로 발생하는 거,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봤고요. 매월 발생하는 거는 직원이 있게 되면 원천세 신고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4대 보험 납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매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발생하는 게 부가세 신고,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1월달하고 7월달에 부가세 신고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로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발생하는 게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합니다. 직원이 있게 되면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신고는 5월 말,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액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6월 말, 그 다음에 11월 말에는 중간이랑 한 번 반 떼가지고 한 번 신고하는 거,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 말, 그 다음에 8월 말에 중간 예납,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2월 급여 지급 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라는 걸 이만큼 지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가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세무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끝나고 나시면 제가 달력 하나 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세무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